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분명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?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론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어떤 숨겨진 역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시작해보죠. 한국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.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팍팍하게 느껴질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론은요, 이게 뭐 정책 몇 개가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어떤 거대한 도약을 위해 열쇠를 기다리는 아주 계획된 단계라는 거예요. 네, 그럼 이 흥미로운 이론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가 뭔지, 그리고 이 이론이 사회를 어떻게 세계의 엔진으로 설명하는지 알아볼 거고요. 또 왜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지, 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죠. 이 이론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우리 사회를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가족 안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. 모두가 가족의 번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죠. 과연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? 자, 이 표를 좀 보세요.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이 이론은 우리 사회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. 먼저 열심히 일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노동자. 이 가족의 엔진 같은 존재죠. 그리고 그 부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오너, 즉 자본가는 든든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 그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지식을 쌓는 지식인이 있습니다. 이 세 그룹이 바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이상하잖아요. 모두가 자기 역할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할까요? 이 이론이 내놓는 답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. 바로 자본이 의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텐데요. 국가 전체 부의 약 70%가 상위 1%, 그러니까 오너라고 불리는 이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. 정작 그 부를 만들어낸 나머지 99%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부만 나눠 갖고 있는 셈이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. 이 이론에 따르면요, 이게 단순히 부자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걸 바로 대자연의 운영법이 작동하는 거라고 설명하는데요. 뭐냐 하면 국가의 막대한 부가 제대로 된 청사진도 없이 시시한 소비로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,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바로 지식인이죠. 그런데 이 지식인들은요, 아주 깊고 중요한 내면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이 이론은요, 그냥 아는 게 많은 것과 진정한 지혜를 갖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. 핵심은 뭐냐면 그냥 정보를 많이 가진 지식인에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과정이 정말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데요. 한번 보세요. 첫 번째 단계는 지식 축적이죠. 노동자들이 만든 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 문득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섭니다. 나는 누구인가? 내 역할은 무엇인가?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. 이 깊은 성찰을 통해 지식은 비로소 지혜가 되고 마침내 사회의 미래를 위한 뜻있고 보람있는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깨달음이 어떻게 이 모든 꽉 막힌 상황을 뚫어내는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이론에 따르면 지식인이 청사진을 내놓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연쇄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선지식이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멋진 프로젝트, 그런 청사진을 딱 제시하는 순간 그동안 굳게 창고를 지키던 오너들이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죠.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투자는 그야말로 놀라운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. 잠겨있던 그 70%의 자본이 사회 곳곳으로 흐르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자리들이 막 생겨나고요. 노동자들은 내 땀방울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는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되찾게 되죠.
계층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화합으로 바뀌고 대한민국은 존경받는 나라로 2차 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. 드디어 부자 나라, 가난한 국민이라는 이 길고 긴 역설이 풀리는 순간입니다. 그리고 가장 놀라운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. 이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람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때 허영심에 대한 욕구는 자동 삭제됩니다. 라고 해요. 정말 인상 깊은 말이죠. 이게 바로 선순환의 시작인 거죠. 자본은 더 이상 명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흘러가고요. 노동자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식인을 존경하게 됩니다. 계층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. 그리고 국가는 단순히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문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. 경제의 목표가 성장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. 자, 결국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. 어쩌면 꽤 도발적일 수도 있겠네요.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청사진은 과연 수많은 정책과 법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어떤 목적을 향한 뜨거운 의식이 깨어날 때 비로소 발견되는 걸까요?